안녕하십니까. 이투스 수학영역 이주영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학생들이 많이 기다렸던 드디어 이 주특기 플러스 강좌가 개강이 되었습니다. 이제 엄청나게 기다린 거 여러분 보이죠? 이 현장의 반응. 선생님이 시켰어요. 근데 아주 굉장히 잘하고 있네요. 요즘 그거 알아? 그 선생님 유행어 이벤트 막 이런 거 하고 있거든. 지금 막 난립니다, 지금. 작년에, 그러니까 물론 뭐 강의에서 나오는 유행어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근데 선생님 작년에 이렇게 해보니까 처음 시작할 때 선생님이 약간 이렇게 모션을 좀 주는 것들을 한번 시도해봤어. 근데 그게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처음에 선생님이 이제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렇게 수학이 선생님이 아무리 쉽고 재밌게 설명하지만 그래도 수학이기 때문에 그죠? 강의도 들어야 될 거 되게 많고 막 좀 지루하고 힘들 수 있잖아. 근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러고 시작하면 너무너무 하기 싫잖아. 그래서 조금 시작할 때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좀 에너지를 끌어올리고자 작년에 어떤 게 있었냐면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을 요약 정리해주는 강좌였죠. 6평, 9평, 뿌시기. 그래서 요거 뿌시기, 요 뿌시기, 요거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선생님 요거 하고 났더니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짤을 또 이렇게 모아가지고 선생님한테 뿌시기 하고 있는 이게 뿌지 않은 장면을 또 이렇게 모아준 친구도 있었고, 그 다음 또 뭐가 학생들한테 인기 많았냐면 그 선생님이 후반부에 가면요 이 30번 없는 모의고사라고 이투스북에서 나온 모의고사 해설 강의도 같이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모의고사 특징이 우리 원래 한 해 모의고사가 30문제잖아. 근데 그게 딱 29개로 돼 있어. 그러니까 30번 버리고 담았자라는 목표로. 그래서 선생님이 그거를 이제 강좌 타이틀을 어떻게 정했었냐면 올 2구 29개 담았고 점수 올리고. 그래갖고 처음 시작할 때 같이 했어. 나만 한 게 아니라 현장에 있는 친구들하고 같이 탁 이렇게 하고 올리고 이렇게 시작을 했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애들이 아무래도 처음 시작할 때 하기 싫어. 이거보다는 뭔가 이렇게 딱 같이 이렇게 뭔가 열심히 해야지 이런 좀 느낌이 나잖아. 그렇게 하고 선생님 이런 것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주풀 강좌 새롭게 이제 오픈하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 주특기 플러스는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그래갖고 주특기 플러스 뭐 이런 주특기 플러스 이렇게 해봤는데 이거 좀 약간 그치 약간 좀 이상하지. 무슨 옛날에 이렇게 지구특공대 같은 느낌이 들면서 이거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아니면 뭐 주특기 플러스 뭐 이런 거 해볼까? 플러스 이런 거 해볼까? 이거 생각해보고. 근데 이게 선생님이 약간 한계인 것 같아. 이제 아이디어가 이제 거의 바닥에 도달한 것 같아. 이게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시작부터 이 개강 이벤트 그래가지고 이 시작할 때 이 우리가 같이 신나게 같이 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이 모션을 질문 게시판으로 선생님이 시청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 채택된 친구에게는 선생님이 소정의 사은품을 선물해 주는 걸로. 어때? 괜찮겠니?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좀 한번 받아보려고요. 또 너무 이상한 거 시키지는 말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같이 시작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선생님 강의를 계속 들어봤던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강의 중간중간에 이런 기습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어떤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잘 들어야 돼. 막 이렇게 스킵해서 들으면 안 되고요. 막 애를 2배속으로 막 돌려갖고 들으면 안 되고요. 꼼꼼하게 들으셔야 돼요. 언제 어떤 이벤트가 등장할지 모른다고. 그래서 시원하게 우리 개강 이벤트로 한번 요 주특기 플러스 아이디어 한번 선생님이 공모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좋은 생각 있으면 올려주세요. 알겠지? 선생님이 사은품 막 ABC 초콜릿 하나 뭐 이런 거 안 할게. 내가 또 그런 거 안 할게. 알겠지? 오케이. 좋습니다. 자, 주특기 플러스에 대한 이야기 오늘 이제 첫 시간 진행을 할 건데 기존의 주특기랑 어떤 점이 다른지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한번 더 하고 갈게요. 기존의 주특기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미적분 2다. 그러면 미적분 2의 전반적인 개념들을 선생님이 다 기초부터 약간 어려운 내용까지 같이 전반적으로 쭉 진행하는 강좌였습니다. 쭉 전부 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수함수다. 우리 오늘 일단은 공부하는 게 지수함수잖아. 그럼 이제 지수함수 그래프의 개형부터. 그래프는 이렇게 해서 그려지기 시작해요. 부터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해서요. 마지막 이제 수능 문제의 유형까지도 같이 살펴보는 그런 강좌였어요. 그럼 이제 주특기 플러스는 뭐냐? 이렇게 개념을 한 바퀴 어느 정도 돌린 상태에서 여러분들 경험해봤지? 요즘 보면 특히 3학년 친구들은 시작부터 개념을 다시 다지지 않고 막 마구잡이로 기출문제부터 시작하는 친구도 되게 많거든. 근데 여러분들 기출문제 풀면 어때요? 그치? 2, 3점짜리를 무난하게 잘 가지. 그치? 그러다 어디서 막혀?
그치? 4점짜리부터 막 틀린 게 너무 많아지지. 그럼 이게 문제지를 풀고 싶어? 안 풀고 싶어? 안 풀고 싶지. 그 거기서 또 중단. 안 하다가 나중에 다시 또 2, 3점짜리만 풀고 그러다가 문제집, 기출문제집 다른 걸로 바꿔. 새 문제집으로 갈아타다가 여러분들 맨날 그러거든. 그치? 그러니까 이게 개념을 전반적인 개념을 알고 있는다고 해도 스스로 그 문제의 유형에 맞게끔 응용하기가 생각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과는 더해. 이과는 특히나 공식만 외운다고 해서 문제들이 쓱쓱 풀리지 않는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 볼까? 우리 왜 기백의 정사형 같은 건. 그림자는 실제 코사인 세타 누가 몰라? 그치? 다 외웠어. 공식은 다 외웠어. 근데 수능에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그렇게 절대 안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좀 문제들 유형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펼쳐 나가야 되는지 그 사고의 과정을 연습하는 시간을 한 번 더 기출문제집으로 가기 전에 한 번 더 잡아주고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만든 강좌가 주특기 플러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특기 플러스는요, 선생님이 이렇게 주특기 전체적인 걸 다 다뤄준다 그랬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수능에 많이 출제가 되는 그런 테마들을 잡았어, 선생님이. 한 단원에, 보통 기본으로 5테마, 조금 더 많아질 수도 있고요. 기본으로 이 테마를 잡아서요, 그 테마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는 거지. 그런 강의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제가 보면 막상 풀어보면 알겠지만 주특기 때보다는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막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그러니까 많이 틀리는 건 괜찮아. 주특기 플러스를 많이 틀리는 건 괜찮거든. 근데 만약에 선생님의 설명조차도 좀 이해가 많이 안 된다. 왜냐면 선생님이 오늘 이 시간에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래프 개형부터 설명하지는 않을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너무 좀 기초가 부족한 것 같다라는 친구들은 주특기 플러스는 나중에 5월, 6월에 들으셔도 괜찮으니까 주특기부터 기초 과정부터 한번 밟고 넘어오시면 아마 훨씬 더 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때요? 너무 기대되지? 되게 재밌을 것 같지요. 선생님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지금 막 신나는 게 느껴지지 않나요, 지금? 그렇지? 자, 선생님은 이렇게 열심히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 거. 어쨌든 이 주풀 강좌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4점짜리 문제들, 그리고 우리가 고득점을 위해서 사실 공부를 하는 거거든. 여러분들이 강의를 통해서 점수를 올리려면 지켜줘야 되는 몇 가지들이 있어요. 그죠? 첫 번째는 뭐? 제발 부탁이야. 강의를 노래 듣듯이 듣지 좀 마. 우리 친구들, 그런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왜? 선생님도 이렇게 운전하다가 노래 틀어놓고 운전 잘 하는데, 어떨 때 보면 내가 다른 생각을 이렇게 하다 보면, 노래를 방금 내가 이 노래 듣고 싶어서 틀었는데, 어느 순간 지나가서 다른 노래 나와 있어. 그럼 다시 그 노래로 가고 막, 이런 경우도 많거든. 이게 우리가 강의를 틀어놓고 집중을 하지 않잖아. 그럼 선생님이 강의에서 다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귀에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안 들어와. 사람의 집중력은요,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그 집중하고와 집중하지 않은 일의 이 성과는요,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선생님도 질문 게시판 이렇게 관리하다 보면, 왜, 어떤 친구들은 집중력이 약한 친구들은 선생님이 막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해.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얘들아, 이거 있잖아. 진짜 애들이 이런 질문 많이 한다? 근데 선생님이 지금 얘기해줬으니까 너희들은 이런 질문 하면 안 돼? 라고까지 설명한 개념인데도 질문 게시판에 와. 선생님,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바로 현장에 있었으면 이씨 막 이랬을 텐데 이제 그러지는 못하고 친절하게, 그지? 강의에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단다. 우리 친구 다시 한번 돌려볼까? 이제 이러면 진짜네요? 선생님 진짜 하셨네요? 그 얘기 하셨네요? 이제 이렇게 되는 현상들이 벌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을 때는 정말 나한테만 집중해줘. 선생님한테 집중해줘. 선생님이 이 개념 설명하면서 손을 들었는지, 손을 접었는지, 팔을 앞으로 뻗었는지 이것까지도 내가 다 기억해야지 라는 마음가짐으로, 진짜 그러라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가짐으로 초집중해서 강의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역시 수학은 누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스스로가 공부하는 거예요. 복습. 선생님 늘 입이 마르고 닳도록 이야기하죠. 복습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그걸 너무 많이 경험을 했지. 왜? 여러분들 내신 시험 볼 때 보면 막 학원에서 다 막 전날 막 선생님들이 풀어주잖아. 그치? 그리고 막 물론 선생님 이거 모르겠어요 이러면 선생님이 다 설명해 주시잖아. 여러분 다 해봤죠? 근데 막상 시험에 가서 그 문제가 똑같은 게 나왔어. 근데 이걸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이거 어제 우리 선생님이 풀어줬던 문제인데?
이거 내가 선생님한테 설명, 내가 물어봤던 문제인데까지밖에 생각이 안 나. 문제는 내가 이거 몰라서 선생님한테 질문했던 문제인데까지밖에 기억이 안 난다고. 중요한 거는 내가 풀어서 내가 답을 내야 되는데 그냥 듣기만 하면은요, 이게 머릿속에 하나도 내 것이 되지 않아서 정작 본인은 문제를 끝까지 풀어낼 수가 없어요. 답을 끝까지 낼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항상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강의를 선생님이 진행하고 나면 분명히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맞았던 문제들도 있겠지만 처음에는 틀렸었어. 그래서 선생님 설명을 듣고 알았어. 그런 문제도 굉장히 많을 거거든. 근데 강의 듣고 우리 선생님 정말 설명 잘한다.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기 것으로 뭐 하는 시간? 복습하는 시간을 꼭 가져주셔야 된다는 거.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세 번째는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 1강도 딱 들어보니까 이주영 선생님 상당히 말도 잘하고, 그죠? 이 톤도 딱 귀에 싹싹 박히고 너무 좋죠? 들으면 들을수록 빠져듭니다. 이 주택의 마력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딱 듣고 여러분들이 정말 강의를 보면 느낄 거야. 선생님이 정말 신경 많이 썼거든요, 주프를. 그래서 강의가 너무 좋다 그러면 혼자만 듣지 마시고 주변 친구들한테 조금 알려주라는 거. 왜냐면 선생님도 이런 얘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야 선생님 또 아주댕이잖아. 그래야 또 여러분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아직은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게 진짜 너무너무 많은데 아직은 좀 내 한계에 부딪히는 것들이 조금 있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정말 여러분들한테 줄 수 있는 걸 모두 다 줄 수 있도록 주변 친구들한테 같이 듣자 이렇게 해가지고 강의를 이제 스스로 이제 JDS 홍보위원이 되어서 올해도, 작년 우리 JDS 홍보위원들이 활약이 아주 좋았거든요. 매우 좋았습니다. 올해 JDS 홍보위원들의 이 활약도 선생님이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니 근데 그런 것도 떠나서 이게 우리 인강이잖아. 그죠? 인강도 여러분들이랑 소통을 해야 우리 서로가 재밌습니다. 일방적으로 강의를 듣는다던가 선생님도 일방적인 강의를 진행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활발하게 게시판으로도 질문해주고 카톡으로도 질문해주고 이래야, 그지? 우리가 뭔가 같이 진짜 내가 찍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구나라는 게 막 느껴지면서, 간혹가다 어떤 친구들은 또 막 그러더라고. 선생님 제 이름 좀 한번 불러주시면 안 돼요? 오케이. 선생님 막 이름도 불러줘요. 그러니까 이러면 진짜 뭔가 우리가 호흡하면서 뭔가 같이 해나가는 느낌이잖아. 이것 또한 우리가 1년 동안 공부하다 보면 되게 힘이 많이 되거든. 엄청난 힘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인강이지만 우리가 정말 형광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활용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거를 조금 부탁을 드릴게요. 자, 본격적인 교재 구성을 좀 한번 살펴볼게. 쭈쭈기 플러스 책 봤어요. 생각보다 어때요? 개념서 치고는 좀 얇게 나왔죠. 근데 그래도 선생님이 개념 정리를 한 바퀴 좀 넣어주고 싶어서 압축한 형태로 개념도 한번 선생님이 실어드렸습니다. 자, 교재 구성을 살펴보면은요, 제일 처음에 보면 뭐가 있냐면 기본 확인하기가 있어. 기본 확인하기. 이게 그래도 개념 강좌잖아. 그치? 그래서 아예 우리가 바로 막 4점짜리 문제들부터 풀기 시작하면 조금 문제풀이 강좌가 돼버릴 것 같아서 선생님이 조금 2, 3점짜리로 자주 출제되는, 몇 점짜리로? 2, 3점짜리로 자주 출제되는 그런 문제들만 모아서 한 단원에 많아봤자 9개 정도, 9문제 정도. 그래서 요 기본 확인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번 점검해야 되는 그런 개념들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또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여러분 시험 몇 문제예요? 수능 시험 수학? 30문제죠. 몇 분 안에 푸나요? 그치, 100분 안에 풀죠. 그 중에서 그래도 여긴 대답을 바로바로 한다. 선생님이 사실 이제 이번 주에 문과도 선생님이 개강을 했었는데 모르고 있는 친구들도 있더라. 자기가 보는 수능이 몇 문제인지 몰라. 나를 경악금치 못하게 만들었었던. 그럼 여기서 2, 3점짜리 문제가 몇 문제 나오는지 알아? 몇 점 차지하는지? 알아요? 몇 점? 48점을 차지해요. 이게 사실은 2, 3점짜리 문제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배점이 48점 정도면. 그치? 이게 절대 실수하면 안 되는 배점이죠. 요건 다 온전히 가져가야 되는 배점.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보면 나는, 그래, 수학 점수를 내는 게, 점수를 만드는 게 다른 과목보다는 그래도 좀 쉽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게, 아니, 기본 개념만, 정말 기출문제 이런 연습 하나도 안 하고, 개념만 열심히 해도 몇 점은 따고 가, 일단. 48점은 따고 가잖아. 문제 연습 하나도 안 하고 개념만 제대로 해도 요 48점은 가져가는 점수라고 보면 되거든? 그럼 니네가 4점짜리도 어쨌든 객관식 들어있는데 찍은 게 다 빗나가겠냐? 그지? 한 4, 5개 맞을 거 아니야. 그럼 몇 점 정도 되겠냐?
5문제 받아. 운이 좋아 5개를 맞췄다고 쳐봐? 그럼 몇 점? 한 20점은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플러스 한 몇 점 돼? 68점 이렇게 되잖아. 그 쉬운 4점짜리 내가 하나 더 맞춰도 몇 점 돼 벌써? 72점 이렇게 되는 거지. 선생님 대략 68에서 72점 정도면 몇 등급 정도 나오나요? 라고 얘기하면 요건 이제 난이도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옛날에 정말 시험이 쉬웠던 때, 몇 년 전에는 시험이 정말 쉬워서 내가 제일 싫어했던 시험. 그러니까 2개 틀리면 92, 하나 더 틀리면 2등급 88, 하나 더 틀리면 84, 3등급 이렇게 한 문제 갖다 등급 컷이 떨어지게 돼버리면 이거 여러분들의 좋은 시험은 아니야. 왜냐면 노력한 거를 이렇게 제대로 평가받는 시험이 아니거든. 이게 그냥 실수를 했냐 안 했냐가 여러분들 등급을 좌우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시험이 쉽게 나왔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한테는 그 시험이 나쁜 시험이거든. 근데 그런 경우에는 68에서 72 받으면 거의 5등급, 6등급? 까지도 훅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시험이 조금 어려운 시험 있잖아. 난이도가 좀 있다. 이런 경우는 68에서 72점만 돼도 한 4등급까지도, 3, 4등급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점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딱 몇 점을 받아야 몇 등급인가요는 사실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등급을 올리는 건 무조건 가능하다라는 거죠. 공부를 하면. 수학 나는 그런데 수학 점수 내는 게 가장 그렇지 않아요? 내 이과라 그런가? 나는 선생님은 국어 점수 내는 게 그렇게 힘들어. 국어는 사실 열심히 공부한다고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이 아닌 거 아니야? 이런 얘기하면 국어 선생님들한테 끌려가겠다. 얘들 내가 그런 얘기했다고 하면 안 돼? 절대 안 돼? 얘기하면 이거 니네야? 알겠지? 아니 왜냐면 선생님이 이과라 그런가 봐. 나는 이과라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국어 문제는 뭐 그런 느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막 이런 느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제 답이 3번이야. 나는 4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 생각도 맞는 것 같은 거지 이렇게. 그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들 엄청 괴롭혔어요. 막 왜 내 얘기는 답이 안 되냐 이거. 내 얘기도 맞는 것 같다고.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주영아 너만의 세상에서 빠져나와. 가장 답 같은 걸 골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 난 그 말도 너무 나는 납득이 안 되는 거야. 가장 답 같은 걸 고르라니. 답이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이과적인 사고인가 봐. 왜 수학은 답이든지 아니든지 이 둘 중에 하나잖아요. 답이 맞든지 틀리든지. 공부할 때도 그러잖아. 문제 풀든지 못 풀든지 사실은 거의 이 두 가지인 케이스가 많잖아. 근데 답에 가까운 걸, 정답에 가까운 걸 골라라는 이 말 자체가 나는 좀 납득이 안 되는 거지. 생각하기 나름 아닌가? 이런 생각.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고 어쨌든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렇지. 수학은 여러분들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만큼 충분히 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과목이니 뭔가 운에 좌우되는 과목이 아니라 정말 노력한 만큼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과목이니 여러분들이 정말 이 개념 강의들을 통해서 실력을 조금 탄탄하게 다져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2, 3점짜리 기본 하기 코너도요. 꼭 한 번씩은 점검하고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사실은 하이라이트입니다. 가운데 부분. 테마. 테마 잡기가 남아요. 테마 1부터 해서 5까지 아까도 선생님이 이야기했지만 여기는 수능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 유형을 집중 공략하는 그리고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전개해 나가야 돼 라는 정말 그 생각하는 과정을 학습하는 연습하는 그런 코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테마로 들어가면 보면 알겠지만 필수 예제랑 유제 이렇게 해서 총 3문제씩이 실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주특기 때는 여러분들 기억나요? 주특기 공부한 친구들 필수 유형 있었고 유제 1, 2 있었지. 근데 선생님이 필수 유형은 유형을 잡아줬고 유제 1은 필수 유형에서 약간 숫자만 바뀐 느낌. 그 다음에 유제 2는 여기다 조금 더 사고력을 추가해야 되는 문제 이렇게 넣었었거든. 근데 주풀은 그렇지 않아요. 주풀은요. 이 필수와 유제 문제가요. 다 동등한 강도로 중요합니다. 간혹 유사 문제를 실어 놓기도 했겠지만 선생님이 정말 할 말이 있는 문제들로 선생님이 딱 선별을 해놨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도 유제 1번을 좀 등한시한다든가 이러면 안 된다. 3문제 모두 힘을 실어서 복습을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 알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요. 내가 이제 한 단원 공부 제대로 했는지 점검하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JDS의 픽 선생님이 뽑은 10문제.
선생님이 뽑은 10문제가 마지막 한 단원 점검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보면 알겠지만 문제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사실 문제마다 약간 어려운 문제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킬러 문항으로 출제되었었던 문제들도 간혹 실려 있기 때문에 아마 문제수는 적지만 선생님이 설명을 하다 보면 강의 시간은 조금 길어지는 경우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특기 플러스 적은 문제지만 이 안에 있는 문제들만 완벽하게 씹어 먹을 정도로 복습을 좀 해주면 정말 딱 완강하고 났을 때는 내가 좀 수학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졌구나 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됐나요? 여기까지? 궁금한 사항 또 있어요? 궁금한 사항? 선생님이 다 얘기해줬죠?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거 내가 다 얘기해줬지, 그치?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치수함수와 로그함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